네, 두 분의 발표를 참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세심한 내용에서 저도 오늘 배우는 바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두 분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이 서민금융이라는 부분들, 서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브랜드처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서민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 김등래 박사님도 이제 뭐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어떤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과연 나는 과연 서민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든 혹은 이제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된 대책이든 간에 서민이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갈 가능성이 또 많고, 그 부분에 정책의 가장 우선 목표가 두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책의 또 실효성 확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분명히 서민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책의 대상 자체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마 좀 내용을 제가 발제 자료를 두 가지 보더라도 중간에 무주택 서민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범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50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한 270만 가구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의 차이에서도 보듯이 실질적으로 국민이나 서민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내가 과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차도, 즉 금융기관의 창구를 이용하는 그 단계의 발걸음 자체를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개념 정의가 가장 먼저 전제되는 작업이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아까도 뭐 또 말씀 마이너스 좀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실제 금융기관에서 영리성이나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부가 사실 보면 어떻게 금융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거에 겪었던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사실 굉장히 금융기관들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다른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조차도 금융기관들, 금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많은 어떤 보호의 대상이고, 금융권이 무너지면 물론 국민 경제가 뭐 완전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는 것 차원에서 아마 금융기관들을 보호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서민금융을 위해서 전향적인 어떤 자세를 보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금융기관의 퇴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 조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여타 다른 기관에서나 어떤 직장에서 기대하기 힘든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주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사실 부러우면서 또 실제 저조차도 한번 대출을 직접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받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오늘 두 발제자분들의 어떤 그런 분류로 본다면은 상당히 양호한 대출 희망자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러 갈 때와 제가 적지만 정기예금을 하러 갈 때의 차이는 굉장히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서민금융을 위해서라면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독립적인 서민 전용 금융기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금융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기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 직장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한국소비자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제가 한 9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이제 1987년인가요? 그때 설립이 됐는데, 사실 그때 민간 단체가 많았지만 그 기관의 설립으로 인해서 반관반민으로 볼 수 있는 정부 출연 기관인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현재에도 각 지부까지 설치되어 있으면서 소비자 보호 기여에 굉장히 혁혁한 저는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보다 오히려 이 서민들의 금융과 관련된 보호, 대출과 관련된 보호 문제라는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큰 부분이 아닌가 이래 보여지고요. 또 일반 지금 현재 금융기관들에게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성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국내 금융에 있어서
라는 부분은 대부분 담보대출이라는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신용대출이나 이런 부분은 극히 제한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금리로서 빌려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담보물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정부가 압박을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서민금융의 한계는 분명히 불보듯 명확하지 않느냐. 그래 그런 측면에서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아닌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그런 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저는 대단히 크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민들이 생각하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서민 금융의 실질적인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사회 어떤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조금 이제 항상 의문점을 가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서민들도 굉장히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계층들이 대상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하자는 어떤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보면요. 우리가 불과 6.19 그다음에 우리가 전 정부 같은 경우는 11.3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물론 과열된 시장을 잡는다고 하긴 하지만 대책 발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주는 부담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해서 서민들에게 주택 마련을 마련해 주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주택을 마련한 서민들이 만약 주택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건 서로 모순이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물론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해석하거나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해하기 쉬운 어떤 단어, 모호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주택 가격 혹은 주택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을 하라는 식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제도 논의가 과연 이 앞뒤가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실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약간 약세 혹은 하락 안정이 되면은 자칫하면은 그 폭이 조금 커졌을 때는 불과 수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하우스푸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전 국회였던 것 같은데 국회 하우스푸어 대책위원회에 저도 이제 뭐 민간위원으로 해서 참여해서 논의했던 적이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정부의 노력보다는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아마 제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고민거리로서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